아마 아직까지도 코인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 상승장을 믿고 있는 사람들. 상승장이 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이 저점 근처라고 생각하겠죠. 적어도 지금이 발목쯤은 되겠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과 행동은 다르죠. 매수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이미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 손절을 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제는 진짜 저점인 것 같은데 찐 반등은 안 나오죠. 지금이라도 손절을 할지 계속 버틸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하락장의 초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2025년 비트코인 사이클이 여기에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을 떠나지는 않죠.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하락장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피력합니다. 아마 부정당하고 싶은 내면에 깊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현재 코인 시장에 남아있는 대부분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없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가 저점이다, 혹은 지금부터 롱이다, 숏이다, 이런 달콤하고 무책임한 말들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쓸데없는 걱정들을 덜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먼저 받고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비트코인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우리의 현 위치와 미래를 알 수 있겠죠.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이때가 2017년 상승장, 이때가 2020년 상승장, 그리고 지금 2024년 상승장이죠. 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 상승장이 찾아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장에 들어온 이유이자 희망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2024년 반감기 사이클에 나온 이 상승, 분명히 지난 상승장의 고점도 뚫었고 라운드 넘버인 100K도 넘겼습니다. 분명히 상승장은 맞는데 뭔가 찝찝하죠.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끝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견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상승장이 끝났고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는지, 아니면 아직 고점을 뚫는 상승이 남아있는지 명확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답답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승장 직전에서 시장의 심리는 항상 반복되기 때문인데요. 상승장에서 대중의 심리와 심리가 그려진 차트는 항상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갑작스러운 상승이 나오면서 모두가 상승장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상승장이야, 반감기 사이클이야 라고 희망을 품고 기대합니다. 2단계, 내가 기대했던 상승장과는 달리 조정이 지속되면서 시장의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큰 상승이 한번 나온다면 조정이 나오는 날은 10번이기 때문이죠.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의 조정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의 기대가 높고 실망도 큽니다. 실망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실망이 지속되면 슬슬 여론이 반으로 갈리게 되죠. 이번 사이클은 다른 것 같다. 이제는 비트코인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다. 여전히 상승장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상승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3단계죠. 뭔가 이슈가 하나 터지면서 큰 조정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 조정이죠. 약 하루 만에 가격이 반토막이 납니다. 누가 봐도 시장은 끝났고 의견을 내는 사람들조차 사라집니다. 곡소리조차 나지 않죠. 전부 시장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는 결국 다시는 오지 않을 저점이 되죠. 그 이후로는 미친 듯이 상승하고 고점에 사서 저점에 손절한 사람들은 다시 돈을 들고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클의 무한 반복, 이것이 상승장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런 대중의 심리를 알고 지난 사이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반감기는 2022년이었죠. 그런데 2019년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인지 먼저 크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이 약 300%가 올랐는데 분명히 이때 많은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80일간 상승한 상승분을 약 260일간 하락시켰죠.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상승은 짧고 조정은 깁니다. 아마 이때도 분명히 의견이 갈렸을 겁니다. 상승장이 끝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다른지. 그렇게 의견이 분분하다가 2020년 3월 코로나라는 대형 이슈가 터지면서 비트코인은 약 60%가량 하락했죠. 이때 시장 분위기는 정말 곡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장을 떠났고 비트코인이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때는 다시 오지 않을 저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상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신규 유입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바로 이때, 그리고 이때입니다. 이때 들어온 사람들은 엔캐리 청산 때 전부 떠났고 이때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떠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승장의 4단계 심리 상태에서 지금이 어디일까요?
2단계죠. 상승장과 하락장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시점. 사람들이 많이 지치긴 했지만 아직은 믿음으로 홀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곡소리조차 나지 않는 하락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미루어 보아 조정이 더 깊고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걸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언젠가 코로나 빔 혹은 엔캐리 청산 같은 피날레 이슈가 터진다면 그 이후로는 탑승 기회를 주지 않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런 심리 사이클이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우선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메인 관점은 2023년 이때부터 시작된 하나의 거대한 상승이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승 과정 중에서는 이게 임펄스인지 혹은 ABC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상승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여기에서 시작된 상승이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확실한 것은 지금 나오는 조정이 임펄스에 대한 조정이건 ABC에 대한 조정이건 복합 조정에 대한 조정이건 이 2년짜리 길었던 상승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길고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조정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피보나치 382까지도 되돌리지 않았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상승장의 심리 사이클과 제 관점도 겹칩니다. 어떤 형태로 조정을 더 줄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는 확실하죠.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조정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거시경제를 보더라도 비슷한 흐름이 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나스닥이고, 나스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미국 금리이죠. 트럼프는 올해 안에 미국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은 현재 34조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부채를 가지고 있죠. 원화 34조가 아니라 34조 달러입니다.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막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는 뜻이고, 그 이자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쉬운 방법은 이자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트럼프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정책은 사실 금리 인하를 위한 빌드업입니다. 트럼프도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란 것을 알기 때문이죠. 즉 시장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순간, 그리고 금리 인하가 확정되는 순간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나스닥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패드워치에서 예측하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가 바로 6월달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의 심리 사이클이 아직 2단계밖에 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에서 아직은 조정이 더 나와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6월 달에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모든 근거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위에는 테더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밑에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테더 도미넌스는 비트코인과 반대로 움직이는 성질이 있죠. 비트코인 차트에서 상승이 시작된 2023년 1월, 이때가 테더 도미넌스에서는 이때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 테더 도미넌스는 이렇게 하락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더블탑을 만들 때 테더 도미넌스는 더블 바텀을 만들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 차트로 돌아와서 우리는 차트를 보고 이런 하단 지지선과 하락 추세선을 작도해 볼 수 있습니다. 세 차례 지지를 받았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죠. 여기서 직관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디센딩 트라이앵글 형태인데요. 지지대를 기준으로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유지하면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즉 테더 도미넌스 차트만 보았을 때는 가격이 이렇게 점점 더 수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죠? 똑같이 수렴을 합니다. 여기 넥라인을 기준으로 두고 아래에서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반등인가 싶으면 하락하고 손절할까 싶으면 반등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봐도,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봐도, 미국 경제 상황을 봐도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심리 사이클과 모든 게 맞물리고 있습니다. 즉 분명히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모두가 기대하는 이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적으로 길어질 가능성 혹은 가격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76K 저점을 한 번 더 하회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왜?
적어도 시장을 떠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이 안 좋으면 시장을 떠나고 장이 좋아지면 그제서야 불나방처럼 돌아옵니다.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합니다. 이때 상승을 보고 여기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99% 손실을 봤습니다. 99%의 사람들이 7개월 동안 전부 털려 나가고서야 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상승을 보고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시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 시장이 생긴 이래로 매번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최악은 면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잘못됐더라도 적어도 포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그냥 무조건 존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트럼프가 트위터를 올리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에이다, 리플 등등 강하게 몇 시간 만에 상승한 이슈가 있었죠. 그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시장 분위기를 되돌리는데 필요한 시간은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있을 이런 상승을 먹기 위해서는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시장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남아만 있으면 기회는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놀러 다니고 싶습니다. 그치만 계속 꾸준히 합니다. 텔레그램에 매일 관점 브리핑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매일 매매하면서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가끔씩 라이브도 키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있을 이런 상승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분야를 막론하고 유의미한 성과를 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상승장에서 누구보다 간절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셨던 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텔레그램 그리고 카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